안녕하세요. 32살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저도 남편도 아직 치가 떨리는 후유증을 겪고 있네요. 그게 아마 3년 전쯤일 겁니다. 낌새가 이상해 쳐들어갔다. 집에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제가 사준 저희 엄마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 걸 봤던 겁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의 부모님과 절연에 현재 등 돌린 상태네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원래 시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두고 사랑이 쟁탈전을 벌이셨나이까 시아버지가 결국 시어머니 마음을 차지해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연의 아픔을 삼키던 중 저희 엄마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해 저를 태어났어요. 친정아버지가 사랑 싸움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들이라 다 같이 잘 지냈다고 하네요. 저도 어렸을 적 아빠 친구들이라고 알고 있었고 다 같이 가족 여행이나 캠프 서로의 집에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도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먼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났던 사이였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남편과 같이 자라오다 애정이 생겨 남녀로서 사귀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한다 했을 때 어릴 적 서로 잘 키워서 사돈 맺자 했던 빈말 이루어지자 양가 부모님께서 쌍수 들고 환영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셨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 몇 달 안 되어서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아빠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고 저에게도 시아버지이기 전에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던 아빠 친구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 이후에도 한동안 슬픔에서 못 태어나왔네요. 저는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소식은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어요. 우리 예쁜 손주 품은 며느리 기특하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친정엄마는 남들 다 가진 아기 가졌는데 뭐가 그리 기특하냐고 오히려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제게 고마워하셨네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저 둘 다 외동들이니 더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마침 병리가 그만뒀다며 시어머니께 한번 해보겠냐며 일자리를 주셔서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휴일에는 저희 집에 자주 오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며 임신한 저를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잘 돌봐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질투가 날 지경이라며 시어머니께 딸 뺏긴 것 같다는 장난삼아 투정도 하시곤 했네요. 그러면서 외롭고 적적하실 테니 시어머니께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께 해주실 거 이상으로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달이 채워져 아이가 태어났고 양가 어른들은 첫 손주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우리 첫 손주 보지도 못하고 간 시아버지가 안쓰럽다며 우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하고도 다 막역한 친구 사이셨으니 그 맘 더 잘해야 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애 낳고 조리원 대신 저는 친정엄마의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리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는 비싼 조리원보다는 친정어머니 조리가 으뜸이라면서 조리원 비용을 친정엄마한테 드리고 제 산후조리를 친정엄마께 마치라더군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산후조리를 비용도 됐다 하시고 그냥 너네 쓰라 하시며 저희 집에 계시면서 밤낮으로 저희 아이를 봐주셨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막상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는 저희 집을 코빼기도 안 비치시더라고요. 원래 휴일에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기 좀 봐주시고 하셨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산후도우미라도 썼을 텐데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와 같이 감기에 걸렸다며 미안하다고 너무 서운해 말라더군요. 친정엄마는 저를 다독이며 괜히 감기 걸렸는데 왔다가 아이 잘못되면 어쩔까 싶어 걱정스러우신 거야. 네가 이해해 알았지? 하는데 괜히 절친엄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조리원 갈 거 계속 후회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일이 힘들어서 그러신지 수척해 주셨네요. 저희 집안일이나 아기 돌보는 것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는데도 저희 집안일이나 아기 돌보는 것은 전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몸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것 마냥 잠시도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만들어 가시면 사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후조리가 되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을 때 저희 엄마는 제 눈치를 보시며 나 그냥 네 집에서 애 봐주면서 같이 살면 김서방이 많이 불편할까?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을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럼 아빠도 혼자 어떡하냐며 웃으며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 표정이 사뭇 진지하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랑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라고 하니 친정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손주랑 정들어서 집에 가기 싫은 것뿐이다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두워진 엄마 얼굴에 맘이 쓰여 남편 퇴근 후 아이를 맡기고 친정엄마랑 드라이브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 동네를 막 빠져나가려 했을 때 첫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와 시어머니가 하호하며 팔짱을 끼고 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두 분이 고등학교 친구시 막역한 사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팔짱까지 끼고 다니는 것 좀 아니잖아요. 다행히 저희 친정엄마는 피곤하셨는지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드셨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져서 전 차에서 내려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예요? 혹시 시어머니랑도 같이 계세요? 라고 하니 친정아버지가 당하게 하시다가 네 어머니는 벌써 퇴근하셨지 난 회사 일이 많아 아직도 못 끝냈다. 이번 주엔 니네 괜찮으면 한번 들리마 하시는데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시는 모습에 아 이거 뭐지 싶었네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의심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요새 엄마 얼굴이 어두운 게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어요. 그날 밤 돌아와서 자 한 점도 못했네요.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밤을 몰래 나가 저희 친정집을 갔습니다. 도어락 비번도 바꾸는 통에 벨을 누르고 들어갔네요. 그때가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벨 소리를 못 들었는지 한참 있다 문을 열어준 친정아버지 놀래서 이 새벽에 웬일이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밀치고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 저 방 문을 열며 찾았는데 혹시나 했던 시어머니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허나 전 긴장을 풀지 않고 친정아버지를 노려보면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도어락 비번을 바꾸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집에 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말을 더듬거리며 얼마 좀 비번이 털려도 도둑을 맞았어. 그래서 바꿨는데 미처 얘기를 못했네라고 하시는데 이미의 신에 늪게 차버린 제게는 너무나도 수상쩍었습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와중이 마침 핸드폰이 슈퍼 팔걸이 얹어있더군요. 전 몰래 그 핸드폰을 슬쩍 하고 차에 탔습니다. 생전 안 잠겼던 폰이 잠겨있더라고요. 어설프게 손자국이 패턴을 가리키고 있어 형광등이 비추어 그대로 몇 번 만에 풀었습니다. 전 핸드폰 속을 살피다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갤러리에는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 둘이 얼마나 놀러 다녔는지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었고 카톡에는 사랑해 자기야 보고 싶어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고 싶다라는 패신의 글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순간 기가 막힘이라니 나이 처먹고 할 일이 없어 멀쩡한 친정엄을 두고 지금 둘이 바람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비명을 지르며 몸이 부들부들한 떨린 상태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미리 알았나 싶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왜 스스로의 몸에 고되게 만들었고 현실을 외면하려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저를 위해 알아도 모른 척 했을 뿐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친정엄마가 깨어나 어디 갔다 왔어? 아기 깨서 우유 먹였는데 엄마 없음 어쩔 뻔했니? 우리 딸 애만 낳았지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하는데 저는 울분을 삼키고 친정엄마를 꼭 껴안아 엄마 혹시 다 알고 있었냐고 말하니 처음엔 무슨 말이냐며 잡아댔다가 엄마는 그간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어떻게 알게 됐냐며 저들 부끄러워 알기 싫었는데 못 볼 걸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 믿기 힘든 현실에 자는 남편을 깨워 핸드폰을 증거삼아 한바탕 생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우니 남편도 곱게 안 보이더군요. 잠결에 일어난 남편도 핸드폰을 보자마자 대체 이게 뭐냐며 당장 자기 엄마한테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아이를 아는 남편이랑 시어머니 댁을 갔지만 시어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설마 저는 혹시나 싶어 다시 친정집으로 가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 얻어낼 비번으로 누르자 문이 열리더군요. 남편이 먼저 치고 들어가 불을 다 켜고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침대에서 친정아빠랑 속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한 입을 덮고 서로 아는 채 쳐자고 계셨네요. 그 침대는 얼마 전 저희 엄마 생신 때 제가 바꿔드린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갔을 땐 없었는데 쥐새끼처럼 장롱이든 어디든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느낌이 쎄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희가 다시 올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엄마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주저앉아 우셨고 남편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분노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냐? 장인어른이랑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떻게 장모님도 계신데 장인어른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자 시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아셨는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이 장인어른 사랑한다고 우리 이대로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님께 울면서 악을 썼네요. 그럼 우리 엄마는 아빠 옆에 멀쩡하게 있는 우리 엄마 어떡하라고요? 이혼이라도 시키려고요? 하니 시어머니 걱정하지마 나 사돈이랑 이혼하라고도 안 할게. 그냥 너희 아버지 여자 이걸로 만족해. 아버지란 인간도 말 이어받으며 그래 나도 너희 엄마한테 내쫓고 너희 시어머니 부인으로 드릴 정도로 뻔뻔하지 않아. 그냥 좀 더 가까워진 친구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너희들 이해해주면 우리 다 행복할 수 있어 하고 뚫린 입이라고 짓거려대는데 미쳐 돌아가버리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빠의 뺨을 때리며 피눈물이 쏟으시네요. 잠자리까지 하는 친구도 있대냐? 어떻게 애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도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해? 자식들한테라도 들키지 말던지. 친구랑 남편 암으로 잡아먹더니 나까지 피말려서 저 세상 보내려고 했냐 이 짐승 같은 것들아.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원망을 들으며 죄인이냥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아이를 뺏어 안고 엄마와 함께 그 징그럽고 불결한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엄마의 서러운 울음은 쉽게 그칠 줄 몰랐습니다. 날이 밝을 때쯤 남편이 말라 비틀어진 물골로 돌아오더군요. 시어머니와 장인어른은 기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거 이제 숨기지 않고 사랑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자식들이 우리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며 짓거려댔다는데 남편 역시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져 시어머니랑 절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둘이 행복하고 깨소금 지지고 볶고 살라며 이혼해주겠다 했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엄마 아빠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는 살고 있는 집이랑 땅 건물까지 회사를 제외하곤 최대한 받아 챙겨 있네요. 저희는 그 돈을 보태 넓은 평소에 집으로 이사가 친정엄마 모시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쉽게 떨칠 상처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아물긴 하더라고요. 그쪽의 소식은 신경 안 써 모르지만 인과응보라고 그들이 치른 불륜의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치르지 않을까요? 조강지처와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받고 진정 그들이 행복할 수 있냐는 말에 전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는 건 인생 불변의 진리이니까요.